중국의 딥시크는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고 있다. 우리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한미 일이 합쳐서 가자 잘해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달려온 거거든요. 여기에서 당연히 우리나라는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주요 이슈들 체크를 해보면 결국에 이번 주 계속 어디로 수급이 들어올까 많은 힌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장도 굉장히 좀 일희일비하고 있죠. 어제는 프리장에서는 급락을 하다가 미국장이 열리고 나서는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그 반등에 성공한 이유는 뭐냐? 바로 관세 유예. 관세 관련된 협상이나 이런 유예나 이런 내용이 나오면 또 반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수가 좀 반등이 세게 나왔었죠. 자, 여기 이슈 한번 먼저 볼까요? 보시면은 트럼프 멕시코 캐나다에 25% 관세 한 달 유예를 하겠다.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2% 넘게 막 하락하려고 하다가 막판에 좀 반등을 하면서 1% 정도 또는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권으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었죠. 트럼프의 말 한마디, 관세에 대한 뉴스 하나하나에 하루는 급락이 나왔다가 또 하루는 급등이 나왔다가 이런 장세가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식으로 관세 한 달 유예는 그래도 긍정적이다. 우리나라 오늘 투자 심리에 긍정적이었고 전체적으로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오후장에 뭐 잠깐 흔들리긴 했으나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관세 협박이 좀 통했나 봅니다. 알아서 옆에서 좀 지켜보고 있던 대만이 나도 좀 뭔가 이제 알아서 뭔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한 거죠. 그래서 먼저 대만이 갑자기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한테 맡기 전에 좀 할 말이 있는데요. 뭔데? 미국의 이제 무기 4조 원 이상 구매를 하겠습니다. 오, 그래? 알았어, 잠깐 대기해. 약간 이런 거죠. 지금 알아서 무기 4조 원 이상 구매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트럼프의 관세 위협 때문에 미리 또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이슈는 트럼프 국부 펀드에 틱톡을 넣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우크라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너네한테 지원한 게 얼마야? 너네도 그거 갚을 수 있어? 차라리 히토류로 갚아라. 너네 히토류 많잖아. 반도체에 들어가는 필수 원자재이기 때문에 너네 대신에 미국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히토류를 제공해라.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후장이 흔들렸어요. 증시가 잘 움직이다가 막판에 잠깐 출렁거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관련주들이나 몇몇 주도 종목이었던 종목들 잠깐 출렁거리긴 했는데 또 관세 얘기였습니다. 다행히 엄청난 급락까지는 아니었는데 심기를 건드는 좀 그런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냐? 이겁니다. 역시 관세 얘기였죠. 중국 10일부터 일부 미국 상품에 이제 10% 관세를 하겠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미국이 중국산 상품 전체에 10% 추가 관세 발효를 하겠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국도 맞대응을 하는 건지 몰라도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를 개시하겠다. 미국 관세에 대한 보복인 걸로 좀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유튜브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또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딱 구체적으로 날짜 10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출렁거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핫한 테마는 뭐였죠? 오전부터 슈팅에 나왔었던 로봇도 장난 아니었죠. 그리고 양자 쪽도 좋았습니다. 다 이 이슈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물론 양자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빌 게이츠의 말한 게 좀 영향이 있었겠지만 이번에 로봇과 AI 소프트웨어는 샘 올트먼 방안, 어제도 계속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죠. 자, 샘 올트먼이 방안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I에 관련된 얘기를 뭔가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강조를 한 게 로봇이었다고 합니다. 로봇 사업. 한국 기업과 로봇 사업을 원한다. 물론 게임도 있고 그다음에 AI도 있어요. 그런데 로봇 사업을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셨죠? 와, 장난 아닙니다. 거래대금도 7천억인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15% 급등을 하면서 엄청난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40만 원도 돌파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 정도로 추세가 너무 좋고 단기 급등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아마 접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트레이딩으로 보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등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샘 올트먼이 방안을 해서 누굴 만났죠? 이번에 또 이재용도 만났어요. 그런데 로봇 사업을 원한대. 그러면은 어디 갈 거야? 사람들 당연히 삼성도 만났어? 근데 로봇 사업을 한대? 그러면은 레인보우지? 이러면서 수급이 몰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한국은 반도체에서 에너지까지 AI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다. 한국 기업과 로봇 사업을 원하고 한국에 온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주가 당분간도 이런 수급의 연속성? 레인보우가 계속 가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가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또 순환매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
있겠죠. 이런 것도 이번 주도 관심 있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크래프톤의 대표도 만났습니다. 샘 올트먼이 AI 기반 게임 기술도 논의했다고 하고요. 이것 때문에 오전에 크래프톤이 거의 6%, 7%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AI랑 샘 올트먼 함께 만나니까 굉장히 또 급등이 나왔었다. 하지만 상승폭을 대부분 뱉어내긴 했는데 모멘텀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3월 28일 인조이 얼리액세스가 이제 공개가 되죠. 이런 것들도 있고, 이번에 또 샘 올트먼도 만났고 AI에 대한 또 모멘텀도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용, 샘 올트먼, 손정희가 3자 회동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만났으니까 로봇 더 간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셋이서 만난 거는 무슨 의미일까?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오픈 AI 예전에 뭘 했었죠? 같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AI 인프라 투자에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또 AI 그 구축을 하겠다,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것 때문에 두 명이 같이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같이 이재용까지 만나러 온 거야. 이재용 회장은 이번에 사법 리스크까지 해소가 됐죠. 그런 타이밍에 딱 맞춰서 3자 회동을 하니까 뭔가 느낌이 괜찮은데 뭔가 한 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그렇게 지지부진했는데 오늘 3%나 상승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하락한 거 조금 이제 회복을 하는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신나게 팔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한 2천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반등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갈 길이 멀긴 합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관련된 협의가 아마 논의가 됐을 것이다. 어느 정도 뭐 투자도 해주고 삼성에게 또 투자를 해달라, 또 이런 얘기도 있었을 것 같고, 또 같이 AI 관련 협업을 하자, 이런 내용도 충분히 오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삼성 관련해서 또 AI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도 시간차로 두고 한 번씩 또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과 잠재적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의 삼성 참여가 이거는 거의 되지 않을까, 참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참여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 전에 그 기대감으로 AI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들 계속 수급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샘 올트먼이 카카오도 만나러 갔죠. 여기서 이미 공시가 나왔어요. 샘 올트먼이 이미 카카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첫 사례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카카오의 5천만 사용자를 위한 공동 제품 개발, 맞춤형 AI 서비스 대중화, 이런 식으로 카카오랑 함께 우리 AI 으쌰으쌰 해보자. 지금 옆 동네 중국의 딥시크는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고 있다. 우리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한미일이 합쳐서, 이번에 소프트뱅크 회장까지 만났으니까 한미일이 합쳐서 같이 잘해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달려온 거거든요. 여기에서 당연히 우리나라는 거부할 이유가 없겠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아마 답변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그렇고 이번에 카카오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 제휴까지 잘 이루어진 게 아닐까.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 전략적 제휴 요 관련된 공시가 나오니까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이슈 소멸인가 해가지고 어제 미리 올랐잖아, 지금이지 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다른 종목들까지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단타로 좀 빠르게 들어오신 분들이 차익 실현을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요 정도 이슈면은 요 이번에 차익 실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연속성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3자 회동까지 하고 카카오도 만나고 크래프톤도 만나고 지금 다 만나고 AI 쪽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막 생기고 있는데, 전략적 제휴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AI 쪽 모멘텀이 싹 끝날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직은 그 대안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테마가 많지도 않고 수급이 좀 제한적으로 좀 갈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AI 쪽은 계속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굉장히 또 강한 테마가 있었죠. AI랑 로봇 빼고 가장 강했던 테마는 제가 봤을 땐 양자 쪽이었습니다. 양자가 오전에 뭐 엑스게이트 막 상한가 갔다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상한가가 깨지면서 마감이 되긴 했지만 거래대금도 꽤 무시 못할 정도로 양자 테마에서 조금 터졌습니다. 빌 게이츠 양자 컴퓨터 3년 내에 상용화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젠스나 얼마 전에 뭐라 그랬어? 젠스나이 한 달 전이었나? 한 달 전에 30년 걸린다? 20년 걸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가 다르지? 빌 게이츠는 무슨 소리냐? 야, 젠스나 걔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좀 공부해봤는데 이 정도 속도면 3년 내야. 그럼 엄청 빠르죠? 3년 내면 진짜 빠른 건데, 자, 이런 얘기 때문에 양자 쪽이 좋은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다음 달 주덕 채널에 일정 꾸준하게 체크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3월 달에 퀀텀 데이가 있죠. 엔비디아가 여는 퀀텀 데이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따른 또 기대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쪽도 함께 계속 봐야 되는 테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젠슨왕이 틀린 것 같다, 틀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연내 양자 기기 출시를 목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이러면은 미국장에서도 양자 테마들 다시 한 번 더 들썩거릴 수는 있겠죠. 이런 것들도 함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 AI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양자컴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AI 단말기부터 칩, 로봇까지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거 같이 하고 싶다, 우리나라 기업들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이미 지난달에 오픈 AI가 31일 지난달에 미국 특허청에 오픈 AI 관련 제품 상표를 등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 안을 살펴보니까 다 넣었습니다. 일단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은 것 같아요. 노트북, 휴대폰 케이스, 스마트워치, AR 헤드셋 등등등 여러 가지 AI 기반 하드웨어 제품이 포함이 됐습니다. 사업을 이제 소프트웨어 위주에서 하드웨어까지 확장을 하겠다. 그런데 혼자는 힘드니까 지금 동맹군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하드웨어 쪽 우리나라 삼성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아마 당분간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인간과 소통하고 학습 기능을 갖춘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설명이 명시되어 있었대요. 우리나라에 와서 로봇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이미 계획에 다 있었다. 지난달에 다 특허청에 등록을 해놨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개발을 더 하려고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메타 출신 전문가도 영입을 했고요. AI 센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I 전용 칩부터 양자 컴퓨터까지 다 지금 엄청나게 확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샘 올트먼이 지금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관심 있게 보시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또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으니까 계속 관련된 내용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외에도 다양한 섹터들이 강했어요. 엔터도 좋았고요. JYP 엔터, 하이브 뭐 정고점 뚫었고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엔터도 좋았고 방산도 좋았어요. LIG 넥스원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오랜만에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승이 좀 잘 나오고 있어서, 물론 섹터별로 희비가 엇갈리긴 하죠. 조선도 여전히 좋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방산 쪽에도 여러 가지 호재가 또 있었습니다. LIG 실적도 좋았지만 AI 방산, 미국의 팔란티어 주가가 무려 23%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랑 AI 방산 관련된 기대감, 전망에 따라서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고객사에게는 중국 딥시크 사용하지 말라고 공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플러스 LIG 넥스원의 실적 서프라이즈 플러스 이재명 대표의 K 방산 미래 먹거리이자 안보 수단이다, 국익위에 적극 지원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코스닥 외국인들 순매수 탑5가 뭔가 한번 봤거든요. 1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위네. 성광밴드, 파마 리서치, 카페24, 카페24 요즘에 장난 아니죠? 갑자기 미친듯이 급등을 하는데, 알테오젠,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외국인들 이미 도움 냄새를 맡았나, 셀 모트먼이 우리나라에 와서 로봇 얘기를 할 줄 알았나, 미리 또 매수를 또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까지 중요한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장을 정리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는 곳은 어디다? AI 쪽이다. 근데 AI 쪽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더 수급이 몰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일단 좀 쉬어가는 모습이다. 카카오 재료가 나오고 좀 차익 실현에 사람들이 나서고 있고,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인데, 제가 봤을 때 시간차를 두고 다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셀 모트먼이 방안으로 가장 강한 급등을 보인 것은 로봇이었다. 삼성과도 만났기 때문에 또 레인보우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기대감 때문에 레인보우가 엄청난 기염을 토했고, 근데 이런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레인보우가 잠깐 쉬어가더라도 시간차를 두고 다른 로봇주들 순환매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다. 그래서 그쪽도 관심 있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빌 게이츠의 또 한방, 젠슨왕의 말을 반격을 하는 또 양자, 뭔 소리냐, 금방 상용화 된다, 이런 내용 때문에 양자 쪽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 수급도 단기간에 끝난다 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연속성 있게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전히 좋은 거는 조선도 있고 방산도 있고 한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다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보시는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기타 개별주 정도 있겠죠. 카페24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들어가기에는 좀 쉽진 않겠죠. 그리고 스타게이트 참여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조금 나오면은 지금은 전력기기 쪽 딥시크 때문에 완전히 잠잠합니다. 관심도 없고. 그런데 스타게이트 참여하고 또 AI 관련된 투자 인프라 우리나라도 이제 좀 시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이런 얘기가 다시 나와주면은 또 조정 이후에 또 전력기기나 이런 쪽도 한번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도 나쁘지 않죠. 원전도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 뭐 전혀 빠진 게 없습니다. 살짝 조정 나왔다가 다시 정고점 근처까지 또 올려놨고요. 그래서 에너지 쪽도 다 끝난 것처럼 했지만 옥석이 가린 몇몇 종목들은 다시 시간차를 두고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전히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 또 중국이 어떻게 반격을 하고 또 관세에 대한 얘기에 따라서 계속 증시는 출렁거릴 수 있어요. 출렁거릴 때 그러면 나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시나리오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